강의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제3부 자기의 세상 중에 6번째 단원입니다. 유도기와 표피 효과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유도기는 시험 문제에 낼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강자성체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 상대 유전율, 우리가 비유전율이라고 합니다. 비유전율이 아주 크면은 강자성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큽니까? 한 1000 정도라고 말씀했시는 제가 드렸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제가 데이터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자, 강자성체의 상대 투자율 또는 비투자율이라고 합니다. 제가 1000 정도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평균치고 100보다 큰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100보다 크면 대략 강자성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커퍼, 구리, 실버 뭐 쭉 거의 1근처입니다. 1근처인데 3대 강자성체 철, 니켈, 코발트입니다. 순서가 철이 한자, 니켈은 두자, 코발트 한자. 철, 니켈, 코발트 순으로 커요. 철이 28만입니다. 무려 니켈 600, 그 다음에 코발트가 250, 다 100이 넘죠. 이제 강자성체, 3대 강자성체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코발트, 니켈, 아이언이 있는데 그 코발트하고 니켈은 비슷한데 철이 크게 달라요. 여기는 6000이고 여기는 28만이고 왜 이렇게 다르냐? 또 다릅니다. Relative Permeability of Materials, 이제 상대 투자율 또는 비투자율인데 한번 보십시오. 진공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고 이런데 여기 강 자성체 코발트, 니켈, 철을 보면 코발트와 니켈은 앞에가 비슷해요. 그런데 철은 여기 또 5만입니다. 아니 6천입니까? 5만입니까? 28만입니까?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이게 물어본다면은 철은 이 탄소 함유량이라든가 이런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이라고 해서 한 가지가 아니고 탄소 함유량이 탄소를 많이 넣으면 강철, 적게 넣으면 연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스틸 같은 거, 스틸은 강철입니다. 탄소가 아주 많으면 이제 아이언이라고 하지 않고 스틸이라고 하죠. 그래서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뭐 온도, 주파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크게 변하기 때문에 값이 28만이라고도 하고 어디 있습니까? 6000이라고 하고 5만이라고 하고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 정도 이보다 크면 우리가 강자성체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원 6 유도기입니다. 우리가 유도기를 인덕터라고도 하고 코일이라고도 합니다. 뭐 관계없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유도기와 표피 효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도기, 즉 인덕터의 용량을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해요. 커패시터의 컨덕턴스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L이라고 하는데 저 인덕턴스를 우리가 전기 질량이라고 합니다. 전기 질량. 이 기계 역학에서 질량에 해당해요. 질량이라는 건 뭡니까? 관성을 가지고 있고 외부 변화에 저항하는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용량이다. 전기 용량에 상대적으로 자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 자석이 생겨요. 자석이. 매그네틱 플럭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석이 어떻게 생기느냐? 흐르는 전류의 비례입니다. 자석이 생기는데 전류 크기에 비례해서 생겨요. 이게 중요합니다. 비례 생긴다. 그럼 뭐와 유사하냐면 축전기는 어떻습니까? 전압이 인가되면 인가된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여 전압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축전기는 인가된 전압의 크기에 비례해서 전압량이 쌓이고 유도기는 거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해서 자석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단위가 유도기의 단위는 이게 웨버 퍼 암페어가 되고 헬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자속이 파이예요, 파이. 자속이 전류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바로 L입니다. 요게 코일의 용량이에요. 그래서 코일의 용량, 인덕턴스 L은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I분의 파이로, 즉 1A당 몇 웨버를 쌓을 수 있느냐, 몇 웨버가 생기느냐 이겁니다. 1A 전류가 흐를 때 몇 웨버의 자속이 생기느냐, 그것이 바로 L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수가 아니고 변수가 될 때는 자속이나 전류가 미분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L, 그 인덕턴스의 단위는 1A당 몇 웨버가 만들어지냐, 몇 웨버가 생기느냐이기 때문에 단위가 웨버 퍼 암페어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헬이라 이렇게 하면 헬이에요. 그래서 1A당 1웨버가 생기면 1헬입니다. 그러나 1A 흘러가지고 1웨버가 생기는 그런 코일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작아요. 이제 마이크로 헬리, 대충 미리 헬리, 마이크로 헬리, 나노 헬리, 피코 헬리 모르겠습니다. 그건 마치 컨덕터의 용량이 페럿인데 1페럿, 2페럿 정도의 용량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마이크로 페럿, 나노 페럿 있는 거와 유사한 겁니다. 이쪽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 축전기에 전압을 인가하면 전압가 쌓이는데 그 비례상수가 바로 C였어요. 그래서 C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1볼트당 몇 쿨롱이 쌓느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볼트 쿨롱이 이게 상수가 아니고 변수면 이와 같이 미분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미분하는 겁니다. 이 식을 자속 파이가 Li, 이걸 시간으로 미분해요. 자속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볼트가 되는 거예요. 전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게 뭐예요? 전유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유차가 만들어집니까? 자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전유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시간으로 미분한 게 바로 볼트인데 전유차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d5 dt, 렌즈 곱이라고 했죠. 앞에가 마이너스 L di dt입니다. 요게 유독이 인덕터의 지배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인덕터의 지배식이에요. 지배식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배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볼트 단위는 L이 뭡니까? 헬리죠. 헬리. 그 다음에 암페어, 위에가 저리니까 암페어 퍼 초다. 초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S는 AH 같아요. 아주 유용합니다. 볼티지하고 시간을 곱하면은 암페어하고 헬리를 곱한 것 같다. 단위가 그런 거예요. 여기 해당하는 단위입니다. 아주 유용하다. BS는 AH 유용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마찬가지인데 I가 뭡니까? 암페어죠. 암페어는 페럿 곱하기 볼트 퍼 세컨드. 그래서 여기서도 볼트 페럿은 암페어 세컨드가 됩니다. 여기서도 아주 이상합니다. BS는 AH, 여기는 BF는 AS예요. 시간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양쪽 단위가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두 식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B는 마이너스 L di dt고 I는 C dv dt니까 요 I식을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요 I다. 그러면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하게 돼요. 볼트지를. 또는 마찬가지로 B는 요 식을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양쪽이. 그럼 마찬가지로 전류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던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이거 하시 됩니다. 이 전압은 이 같은 식이 되죠. 시간으로 B를 두 번 미분한 거 플러스 LC분의 1, B는 0. 전류식도 마찬가지. 전류식 같아요. 아름답게 같습니다. 대칭적으로 전류식 같아요. 저렇게 주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동 방정식 이렇게 씁니다. 그 비소모성, 그러니까 중간에
소모되지 않는 감소가 없는 우리가 대충 그렇게 하는데 감소가 없는 파인 경우에 2차 파동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요와 일반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두 번 미분한 거,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거, 가운데 계수 오메가 제곱이 바로 주파수가 됩니다. 요걸 풀 때 요와 같은 값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미분이기 때문에 상수가 두 개 나와야 됩니다. 바로 A, B 상수가 두 개 나오는 거죠. 이 오메가 제곱이 뭡니까? 루트 L식분의 1이 됩니다. 주파수가 이거가 됩니다. 이건 왜 이제 이렇게 물어서 나왔어요. 왜 3는 없습니까? 3차 수식이 얼마 되지? 수식이 얼마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는 2차까지밖에 없어요. 2차, 1차, 0차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0차, 1차, 2차밖에 없다. 3차는 없습니까? 3차는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2차 이내만 있어요. 3차 이상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학이야 뭐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5차도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데는 이게 2차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2차까지만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동 함정식 전류파나 전압이나 전류나 똑같이 파동 방식이 만족하는데 주파수가 루트 L식분의 1이다. 바로 요겁니다. 요게 오메가 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개 다 어떤 겁니까? 정연파로 표시됩니다. A 사인 오메가다, B 코사인 오메가다. 물론 이걸 하나로 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씁니까?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또는 B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런 걸로 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로 쓰든 상수가 몇 개 나옵니까? 두 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A, 파이, 여기서는 B하고 파이. 이게 미분이니까 상수가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파이, B, 파이 또는 A, B 상수가 결정을 하면 두 개의 경계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F 어떤 특정 값일 때 하나 준다든가 F 프라임 어떤 값을 준다든가 값을 알면은 이 상수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전압과 잔류의 감소 없는 파동 방정식을 만족한다. 저항이 없는 경우에 적혀진다. 그죠? 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은 자기 인덕턴스, 셀프 인덕턴스예요. 그러니까 자기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생길 때 용량 L이 1A당 몇 웨버냐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전류가 그 코일이 두 개가 가까이 있어요. 그래 각각 전류가 흘러요. 그럴 때는 이쪽 코일에서 반대편에 전압이 유도되기도 하고 또 이쪽 코일에서 이쪽이 유도되게 돼요. 그걸 우리가 뮤튜얼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라고 해가지고 뮤튜얼에서 M을 따가지고 대문자로 M 씁니다. 두 개 이상의 회로가 생겼을 때 다른 회로에 의한 인덕턴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간단한 이제 실험이 나와 있는데 코일을 이렇게 두 개를 감았어요.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았는데 전류가 여기를 I1 changing 여기 흐르는 전류가 변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그 전압이 유도되는 겁니다. 이 전압이에요. 이 유도되는 거 이쪽에. 그래서 전압이 유도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압이 유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아는 거죠. 여기 갈바노미터라고 있습니다. 갈바노미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검류계라고 해요. 전압계하고 전류계가 있어요. 전압계는 전압 측정하는 거, 전류계는 전류 측정하는데 전류계 중에서 전류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를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그 방향을 검사하는 거, 이걸 우리가 검류계라 이렇게 합니다. 검류계, 갈바노미터라고 해요. 갈바노미터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어느 쪽 방향을 흐르는지 이것만 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류계는 일반 전류계는 0에 있어요. 바늘이. 그러나 갈바노미터 0은 0인데 수직에 있어요. 위에 딱 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화살표가 이와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로 쓴 것은 마이너스 빼기 위해서 크기만 보는 겁니다. 이게 지배식이죠. 그 전압 그 지배식입니다. 이때는 I1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생기는 E2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때 이 원리가 사고 인덕턴스 여기서 2,1이라고 쓰는데 2,1이라고 씁니다. 2,1. 자, 아래 썼는데 M2,1은
N2, phi2 자속 변화고 I1 전류에 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M12는 N1, phi1인데 I2의 전류에 흐른 것인데 이 양쪽이 같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같아요. 이쪽에서 이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나 이쪽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나 같다. 양쪽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같아요. 그래서 첨자 안 씁니다. 첨자를 필 필요가 없습니다. M21이나 M12는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가 없다. 자, 이제 상호 인덕턴스인데 상호 인덕터가 생기는 경우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 두 개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쪽 L1이고 L2입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한쪽이 가까이 있고 이쪽에 전류가 흐르면은 어떻게 돼요? 이쪽에도 그 전압이 유도가 돼요. 라기엔 굉장히 큽니다. 이때 상호 인덕터가 큰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은.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경우는 여기에 전류가 생기고 주변에 이제 이 자기력이 생기는데 멀리 있으면 이쪽에 나타나는 것이 조금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가 작다, 스몰입니다. 인덕턴스가 far apart, 떨어지는 경우 이거 아십니다. 세 번째, 가까이 있어도 두 개의 코일이 서로 직각으로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요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있는 경우, 직각으로 있는 경우는 상호 인덕턴스가 안 생깁니다. 인덕턴스 perpendicular, 그때는 가까이 있어도 뮤추얼 인덕턴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생기는 자기력선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안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 내적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방향 때문에. 그런데 서로 이렇게 생기는데 약간의 각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수직인 경우는 안 생겨요. 이런 경우는 뮤추얼 인덕턴스가 안 생긴다. 이런 겁니다. 자, 인덕터를 연결하는 거 있어요. 직렬 접속이 있고 빈렬 접속이 저항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덕터의 연결은 저항과 비슷해요. 직렬 병렬이니까 똑같고 식도 비슷한데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저항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덕터는 코일을 감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감았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두 개의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게 되면은 자체 인덕턴스는 그대로지만 상호 인덕턴스가 서로 감소의 역할을 일으켜야 됩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면 참. 같은 방향으로, 자, 두 코일이 같은 방향으로 감긴 경우는 이쪽에 상호 인덕턴스가 플러스 해주고 반대로 이것도 플러스 돼요. 서로 상호 인덕턴스가 플러스 돼가지고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경우입니다. 인덕턴스 값이 가장 큰 경우. 직렬 연결에 두 개를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감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직렬 연결인데 서로 코일을 반대 방향으로 감아요. 그러면 자체 인덕턴스 또는 자기 인덕턴스 또는 셀프 인덕턴스 더해지는 같은데 상호 인덕턴스가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안 빼고 이쪽으로 안 빼고 마이너스 M이라고 쓴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이 된다. 이 경우에 위에가 좀 커요. 이게 가장 크고 그 다음이다. 그죠? 그래서 코일은 저항과 비슷하게 직렬 연결 저항 비슷한데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상호 인덕턴스가 서로 더해지고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감으면은 상호 인덕턴스가 서로 빼준다. 그래서 같은 방향은 플러스 EM이 있고 다른 방향은 마이너스 M이 있다. 같은 방향으로 감았는지 반대 방향으로 감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것은 점을 찍어 표시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찍었죠. 같은 위치에다가. 이건 방향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한쪽은 왼쪽에 찍고 한쪽은 오른쪽에 찍었잖아요. 점을. 이렇게 점을 찍으면은 여기는 두 개 다 왼쪽이잖아요. 같이. 뭐 같이 오른쪽 찍을 수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찍으면은 같은 방향으로 감는 거. 다른 방향에 찍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감는 것이라 우리가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감았는지, 즉 같은 방향으로 두 개 감았는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감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병렬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 병렬 연결이랑 비슷한데 단 같은 방향으로 감았는지 다른 방향으로 감았는지요. 자, 두 개 다 병렬인데 병렬이면 이제 어떤 식이 들어오는가는 우리가 예측합니다. 일단 이 모양이 들어오겠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감았을 때가 좀 커요.
다른 방향으로 가봤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됩니까? 같은 방향 그랬잖아요. 똑같이 위에. 아니, 똑같이 왼쪽이랑 오른쪽 같은 방향. 다른 방향은 서로 이렇게 다른 방향에 그린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감았을 때는 뭐가 달라지냐? 분자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m제곱은 똑같은데 분모가 달라져요. 분모가. 같은 방향으로 달았을 때는 마이너스 2m이라 좀 크고 다른 방향으로 감았을 때는 플러스 2m이라고 해서 인덕션은 조금 작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같은 방향으로 감은 경우에 조금 큰 겁니다. 값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감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플러스 2m이 돼가지고 분모가 작아져요. 좀 작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렬 병렬 중에 가장 큰 것이 직렬에서 같은 방향, 그 다음에 직렬에서 다른 방향, 그 다음에 병렬에서 같은 방향, 제일 작은 것이 병렬에서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인덕터 값을 코일을 어떤 식으로 감느냐, 직렬 연결이나 병렬 연결에 따라서 코일을 두 개를 가지고도 서로 여러 가지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벌써 코일 두 개 가지고 몇 개 값을 만들어내니까 네 개의 값을 만들었잖아요. 네 개. 직렬인데 같은 방향, 직렬인데 다른 방향, 병렬인데 같은 방향, 병렬이 다른 방향. 네 개의 값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상호 인덕턴스의 결합계수라는 게 나옵니다. 상호 인덕턴스가 누설 자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다음처럼 결합계수를 정의합니다. 결합계수를 우리가 K라고 하는데 꼭 K 아니라고 되지만 관습적으로 K입니다. 아마 커플링에서 K가 아닌가 제 개인 생각이에요. 커플링이면 CI니까 C는 많이 쓰니까 발음이 이제 K 발음 K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K를 정했냐면 루트 M1 아니 L1 L2 분의 M입니다. 루트 L1 L2가 뭐예요? L1 L2의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 L1 L2 기하평균이 기하평균과 비율입니다. 비율이에요. 그래서 M이 K 루트 L1 L2예요. 그래서 K 값을 어디서 차지하냐?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 차지한다. M이 0. K가 0이면 당연히 M이 0이죠. 누설 자수가 없을 때, 누설 자수가 없으면은 K의 1입니다. K가 1이면 어떻습니까? 바로 M이 L1과 L2의 기하평균과 같아집니다. 네. 그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대부분이 누설 자석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죠. 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K가 1인 경우, 즉 M이 양쪽에 기하평균인 경우, L1과 기하평균인 경우가 시험에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몇 개만 인덕턴스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턴스를 계산하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속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어떻게 봅니까? 전체 자속이 하나의 자속이 BA예요. 그 코일 하나 지나가는 때마다 N번 감으면 토탈은 자속이 NBA가 됩니다. NBA. 이 토탈 자속이 I의 비례예요. 절비의 비례하고 비례 상수가 L입니다. 그래서 토탈 전체 자속으로부터 L을 구하는 거예요. 전류가 흘렀을 때 파이는 NBA 가지고 이걸 구하는 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그 인덕턴스가 있는데 전류가 흐를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에너지가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2분의 1 제곱이에요. 이걸로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구합니까? 에너지 밀도를 알아요.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되죠? 이게 에너지 밀도입니다. 하도 이제 많이 나와서 에너지 밀도예요. 전기 에너지 밀도, 자기 에너지 밀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에너지 밀도 2분의 H W 쓸까요? 유로 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W 쓰겠습니다. 큰 거 썼으니까 전체 밀도예요. 이걸 우리가 아니까 1호부터 계산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적분하면 전체 부피에 관한 적분하면은 W 되니까 전체 에너지 이것이 2분의 1 Li 제곱으로 같다. 그래서 L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것이나 쉬운 걸로 하면 됩니다. 편한 것으로 전체 자속으로 구하든지 전체 에너지로 구하면 됩니다. 어느 것만 방법으로 상관없다. 네. 어느 방법으로 구하건 항상 중요한 게 나옵니다. L은 인덕턴스는 권선수 제곱의 비례입니다. 제곱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은
권선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L은 항상 어떤 경우 관계없습니다. 권선수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럼 사고 인덕턴스는 양쪽의 곱에 비례합니다. 곱에. 예, 두 개의 곱에 비례해요. 이건 1은 1. 예, L2는 L2 제곱에 비례합니다. 예, 비례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M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기하평면이니까 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곱에 비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 인덕턴스 L의 단위는 항상 뮤 단위 곱하기 미터예요. 마치 커패시턴스 축전기 용량이 입실론의 단위 곱하기 미터인 것 같습니다. 축전기 용량은 항상 입실론 곱하기 미터꼴로 나왔어요. 유도기도 항상 뮤 곱하기 미터꼴로 나온다. 단위가 틀리면 안 됩니다. 단위 길이당 축전기 용량을 따질 때는 이걸 나누니까 요와 단위가 같고, 단위 길이당 유도기 용량, 즉 인덕턴스를 따질 때도 마찬가지로 나누니까 요 단위와 같아지는 거예요. 항상 단위에 유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솔레노이드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솔레노이드 전자성입니다. 전자성인데 실전에서 대부분 요걸 써요. 솔레노이드. 그래서 인덕턴스 구하는 문제에 보면은 대략 80%는 솔레노이드 인덕턴스입니다. 이제 직선형이냐, 둥글게 감았느냐, 환형이냐, 고리형이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제가 80%라고 했는데 대충 이 정도가 솔레노이드에 관한 겁니다. 솔레노이드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요 안에 들어간다. 단위는 뭡니까? 헨리가 뮤 투자율의 단위하고 미터 곱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에 비례한다고 했죠? 권선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토로이드 똑같아요. 토로이드 원형 솔레노이드라고 하고 환상 솔레노이드하고 환상 철심이라고 전부 같은 말입니다. 토로이드가 환상 철심이든 나오면 아, 저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솔레노이드의 이 자속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μNi예요. μNi. μNi. 뮤가 철심의 투자율이고 N은 뭐예요? 스몰 N은 얼마나 빽빽이 감았느냐 이겁니다. 예, 감은 숫자를 길이로 나눈 거예요. 1m당 몇 번 감았느냐. 실제로 코일을 사러 가면은 코일에 써 있는 것은 요게 써 있습니다. 요 숫자가 요게 써 있는 거예요. 요게 이 토탈 요만큼을 사러 갑니다. 사러 갔어요. 길이를. 그러면 이만큼 코일을 사러 갔는데 여기 몇 번 감았는데 세는 게 아니고 뭐 요게 적혀 있어요. 근데 길이를 재면은 길이 곱하면은 아 이거 몇 번 감았구나 전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스몰 n 얼마만큼 감았느냐, 빽빽히 감았느냐, 요게 이제 실제 우리가 보는 숫자라는 거죠.